안녕하세요.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학술적 글쓰기를 같이 공부할 김주리입니다. 자, 첫 시간이고 첫 주는 또 온라인으로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직접 얼굴을 못 보고 동영상으로 강의 계획서, 강의 수업 계획서를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시간이고 두 번째 시간부터는 바로 수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강의 계획서입니다. 이게 다른 것보다도 학술적 글쓰기라는 과목이 이제 무엇이냐라는 것도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정확히 무엇인지는 우리가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해가면서 알아나가야 할 것이고, 또 학술적 글쓰기는 그게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보다도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목이니까 일종의 실습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수업 설명이니까 한 학기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여러분들 해야 될 과제는 뭐고 등등의 이야기들을 하는 것으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우선 학술적 글쓰기의 기본적인 방식은 말 그대로 학술적 글쓰기는 학술적인 글을 쓸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렇게 어떻게 하면 학술적 글을 쓸 수 있는 역량을 기르게 할 것인가, 그 방법론의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 방법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아주 오래된 선택을 했습니다. 즉 동양이건 서양이건 할 것 없이, 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종의 이제 그 뭐랄까 고급 지식의 형태가 존재하는 곳, 기본 교양이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지적인 소양이 필요로 하는 집단이 있는 곳, 또는 그런 집단을 요구하는 곳에서 늘 있었던 학습 방법, 책을 읽고 글을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자의 학교가 됐던 플라톤의 아카데미아가 됐던, 또는 이집트의 어떤 필경사의 수업이 됐든 간에 기본적인 수업 방식인 거죠. 그래서 책을 읽고 많이 생각하고 글을 쓰고, 글을 씀으로 해서 책을 더 잘 읽게 되고, 책을 잘 읽음으로써 글을 더 잘 쓰게 된다고 생각하는 그 기본적인 그리고 가장 오래된 어떤 지식 수업, 그 방식을 이제 학술적 글쓰기는 채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글을 써야 되는 책들이 있고, 그 책을 가지고 다양한 방식의 글쓰기를 할 때 어떻게 쓸 것인가, 그 요령을 담은 교재가 있고, 이렇게 됩니다. 먼저 보시면 여기 관련 도서 및 참고 자료에서 맨 위에 학술적 글쓰기란 교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잠깐만요. 네, 이 책입니다. 학술적 글쓰기란 이 책인데, 이 책을 가지고 글쓰기 수업을 하는데, 이 책은 말 그대로 교재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매뉴얼입니다. 그러니까 사용 설명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학기 동안 글을 쓰는 수업을 하는 건데, 그 글을 쓸 때 어떻게 쓰는 건지 그 요령을 담고 있고, 그리고 그 각 장르의 글들을 쓸 때 어떤 방식으로 할지를 연습하는 연습 문제들도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은 한 학기 내내 강의와, 내가 하는 강의와 여러분들이 조별로 하는 토론, 이 두 개가 같이 맞물려서 진행이 되는 방식의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 학술적 글쓰기는 2022년도에 나온 책이 가장 최신 책인데, 이 책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 나온 책도 같은 표제 책이 있는데 책에 나오는 연습 문제 순서가 좀 다르고 내용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장 최근 본을 구해서 수업을 하면 되겠고, 바로 다음 시간 수요일부터 수업을 할 테니까 준비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책을 읽고 글을 쓴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가 이제 중요합니다. 내가 이 수업을 처음 맡게 된 거는 이 성균관대학교에 이 학술적 글쓰기라는 수업이 처음 개설될 때부터, 2005년 2학기죠 아마, 그때부터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처음에 이제 수업이 개설될 때 아무래도 처음 이 수업을 만들었기 때문에
만들었던 사람들, 저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이 다 의욕에 넘치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많은 책을 읽히고 많은 글을 쓰게 하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총 9편의 과제가 있었고 9편의 과제에 걸맞는 9편의 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 책은 아니었지만 짧은 뭐 에세이도 있었고 책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처음에 수업을 진행했으나 1년 후쯤 여기 자연대에서 대규모 폐강 사태가 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식으로 너무 과부하가 걸리는 수업을 할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이래로 이제 과제를 4개로 줄였어요. 그래서 4편의 글을 읽고 4편의 글을 쓴다라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했던 거죠. 그걸 가지고 또 몇 년 동안 수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조금 불만이었던 것은, 학생들이 아무래도 요즘 학생들 가면 갈수록 책을 덜 읽기 때문에 대학에 들어와서 깊이 있는 책을, 다양한 방식의 책, 다양한 어떤 방면의 책들을 읽어 나가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좋은데, 다만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깊이 있는 책, 또 긴 호흡의 책을 읽어본 적이 별로 없는 학생들이 4편의 글을 한 학기에 소화할 수 있느냐가 문제였어요. 그래서 4편의 과제를 이제 하게 하면, 첫 번째 과제를 하면서 어떤 한 책을 읽으면서 좀 그 책에 좀 익숙해지려고 하면 다른 책으로 바뀌고 또 다른 책으로 바뀌고 이런 것들이 계속되니까 책을 읽는 어떤 깊이는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이제 뭐 독서법 얘기를 합니다. 요새 뭐 또 시카고 플랜 얘기도 하면서, 또는 뭐 어느 대학인가요? 그 미국의 어느 대학이 이제 4년 동안 내내 책만 읽히는 대학이 있고, 또 시카고 대학은 옛날에 굉장히 하류 대학이었는데 또 고전 백선 이런 걸 읽히면서 뭐 노벨상이 많이 나오는 훌륭한 학교가 됐다. 뭐 그래서 이런 이제 리딩 플랜 같은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책의 분량을 강조하지만 사실은 그 학교에서 읽는 그 책의 방식이 다독을 하는 방식에 맞춰 있는 게 아닙니다. 책을 꼼꼼하게 깊이 있게 읽는 그런 방식도 역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 프로그램 자체의 의도도 그렇고 책을 읽고 글을 쓰게 한다라는 거였기 때문에 책을 건성으로 읽으면 읽을수록 글도 건성으로 나오게 될 거라는 생각을 점점 하게 됐고, 그래서 건성으로 책을 여러 권 읽느니 책 한 권이라도 좀 깊이 있게 그 책의 특성을 잘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읽게 해야 그 다음 다른 책들을 접할 때도 그 독서의 능력이 향상된 상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독서법 얘기할 때 보통 이제 4단계를 얘기합니다. 그 시카고 플랜에서 나왔던 독서법에 관한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제 1단계가 이제 눈앞에 있는 문장의 내용을 이해하는, 그야말로 이제 문맹이 아닌 수준인 거죠. 말하자면 초등학생, 저학년 학생들 이제 독해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독해 능력은 그 당장 눈앞에 있는 문장의 앞뒤를 같이 연결해서 읽는 거예요. 앞에 문장에 어떤 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장은 어떤 뜻이고, 이 문장이 어떤 뜻이니까 앞으로 어떤 문장이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는 독서 능력인 거죠. 사실은 이게 이제 아마 뭐 기대치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아마 중학생 정도, 고등학생 정도의 독해 능력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이 단계에 잘 이르지 못합니다. 그 다음 단계, 3단계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당장 읽고 있는 문장의 앞뒤가 아니라 책의 앞뒤를 읽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읽고 있는 문장의 뜻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책의 저 앞에 있었던 내용, 또는 저 뒤에 나왔던 내용, 물론 이제 책을 다 읽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떤 당장 읽고 있는 문장의 뜻이 이해가 안 되면 책 전체의 내용을 가늠해서 그 당장 읽고 있는 문장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반대로 책 전체의 내용의 방향을 어떤 생각을 해석을 할 때 어떤 문장을 꼭 실마리로 해서 책 전체의 내용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러니까
책 한 권을 전체로 놓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이제 3단계 독해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단계 독해 능력이라는 게, 이 책과 다른 책을 연결해서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바로 나오겠습니다만, 이번 학기에 이제 플라톤의 프로타고라스 편을 읽고 글을 쓰게 될 텐데, 플라톤의 프로타고라스 편을 읽다가 나오는 문제들, 뭐 이를테면 여기 보면 이제 덕의 단일성이니 뭐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덕은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 프로타고라스 편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는 이 문제가 충분히 안 풀린다 싶어서 플라톤의 다른 작품들, 이를테면 메논이라는 작품에서도 덕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얘기 안 했던 부분, 프로타고라스에서는 안 나오는 얘기, 또는 프로타고라스하고 좀 반대될 수 있는 얘기, 이런 것들이 거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메논에 나오는 얘기랑 프로타고라스에 나오는 얘기랑 같이 연결해서 하나의 그림을 새로 만들 수 있는 어떤 능력, 독해 능력. 그게 이제 마지막 단계의 독해 능력이고, 이른바 이제 대학원생들이 갖추고 있어야 되는 독해 능력으로 요구하는 것,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네 과제를 네 권의 책으로 할 게 아니라 한 권의 책을 가지고 네 개의 과제를 하자는 입장으로 바꾸면서 학생들한테 기대하는 독해 능력에 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상승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은 3단계 책 한 권을 가지고 앞뒤를 맞춰서 읽을 수 있는 능력까지 갔으면 좋겠다라는 정도 바람입니다. 그래서 한 10년 전쯤부터 책 한 권을 정해서 그 책 한 권을 요약도 하고 논평도 하고 에세이도 쓰고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플라톤의 프로타고라스라는 작품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플라톤의 프로타고라스 편은 여기 있는 강성훈 선생이 번역해서 아카넷에 나온 이 책 말고도 한 2권 정도가 있습니다. 번역자는 이제 뭐 박종현 선생님이라는 분이 어디죠? 서광사에서 낸 책이 있고, 천병희 선생님, 이제는 돌아가셨는데 천병희 선생님이 내신 프로타고라스는 숲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와 있습니다. 세 권의 책을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얘기할 수 있는 기준은 뭐냐면 이 세 권의 책은 플라톤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데 고대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 원전을 우리말로 번역한 겁니다. 그렇지 않은 프로타고라스 번역도 있어요. 영어에서 번역한 책도 있고 일본어에서 번역한 책도 있고, 그런 걸 보통 중역본이라고 합니다. 원래 쓰여진 텍스트는 그리스인데 그것이 영어나 일본어로 번역된 것을 다시 우리말로 옮겼을 때, 이런 경우를 이제 중역이라고 합니다. 그리스어에 한정된 건 아니고 원어를 번역한, 언어를 다시 번역한, 재번역한 이런 것들 이제 중역본이라고 합니다. 중역본들은 아무래도 뭐 비전문가들이 번역했거나 원문전의 뜻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번역했거나 이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전혀 추천하지 않고요. 그래서 강성원 선생이 이 번역을 1차적으로 추천하지만 박종현 선생님이나 천병희 선생님 번역본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장 구하기가 어려워서, 또는 뭐 집에 이미 있어서 뭐 이런 저런 이유로 읽을 수 있는데, 다만 이제 내가 강성원 선생의 번역을 추천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 책이 단행본으로 나와 있고요. 다른 분 박종현 선생님이나 천병희 선생님 책은 다른 플라톤의 작품들이랑 묶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갖고 다니기에 편치 않을 것이고, 가격도 좀 다를 것이고, 또 하나는 강성훈 선생의 번역본이 가장 설명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충실한 해설이 들어 있습니다. 강성훈 선생 특히나 이제 프로타고라스 편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했던 사람이고, 또 프로타고라스 편에 대한 여러 논문들을 썼어요. 그래서 프로타고라스 편을 이해하기에 좋은 내용들이 이 번역본에 같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강성원 선생의 책 번역본 안에는 그 작품 해제라고 해서 이 플라톤 그리고 소크라테스 그리고 이 프로타고라스 편에 대한 어떤 자세한 설명들이 있고, 또
주석이 많이 달려 있어서 그 번역본 구절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읽어야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주석들을 자세하고 상세하게 깊이 있게 다뤄놨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추천하는 것이고요. 박정선생님이나 청변선생님 번역도 뭐 장점이 있고 좋은 번역이지만 다른 사정이 없으면 프로타고라스 이 책을 구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북으로도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편한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겠고, 자, 강좌 진행 방식은 뭐 이거는 말하자면 형식적으로 쓴 거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간단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수업은 토론이 반이고 반이 이론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토론이 조금 더 많긴 한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2020년부터 겪어왔잖아요. 그래서 당장에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는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하고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답답함이 많았습니다만, 이걸 이제 겪고 나니까 우리가 꼭 대면 수업 방식만 고집할 건 아니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어요. 물론 이제 대면 수업이 갖고 있는 그 중요함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만 안 한다면 대면 수업이 갖고 있는 장점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대면 수업을 할 때 같이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이제 제반 요건들, 사람이 오고 가야 되고 뭐 등등 그런 점들과 같이 고려해 보면 대면 수업만이 아니라 비대면 수업도 같이 병행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인 수업 운영 방식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월요일, 수요일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월요일 수업은 대면 수업으로 진행하면서 그 시간을 토론 방식에 전적으로 할애하고, 수요일 수업은 대개의 경우 동영상 수업을 하면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수업 계획서를 짜보니까 아무래도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교재와 내가 만들고 있는 동영상과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니까 수요일 날 수업이 약간 횟수가 적어요. 그래서 토론 수업의 비중이 조금 더 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좀 더 감안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에 약간씩의 어떤 토론 수업을 넣는데 이걸 이제 너무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여러분도 헷갈리고 나도 헷갈리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생기기 때문에 수요일 수업 중에 일부는 동영상으로 토론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이제 뒤에 이제 따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우선 수업 내용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주 자세히 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슬래시가 되어 있는 것의 기본 방식은 앞부분은 토론 수업 내용이고요. 후반부는, 그러니까 앞부분은 월요일 수업 내용이고, 뒷부분은 수요일 수업은 동영상 수업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첫 주차를 보시면 지금 내가 수업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 수업은 단계별 글쓰기부터 매체 철학까지,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인 수업 내용이 들어가기 전에 학술적 글쓰기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하는 부분, 그 부분이 있습니다. 단계별 글쓰기부터 매체 수업, 이게 동영상 수업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추가 동영상인데, 이거는 바로 2주차 수업을 해야 하는데, 2주차 수업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해올 필요가 있어서 프로타고라스,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한 학기 내내 수업을, 그러니까 글쓰기 과제를 할 그 텍스트 프로타고라스의 조별 토론을 2주차에 진행할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조금 더 미리 준비를 좀 해올 필요가 있어서 조별 토론을 위한 개별 과제를 설명하는 동영상을 넣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개별 과제로 온라인에, 그러니까 아이캠퍼스에 올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2주차 월요일 날 직접 만나서 프로타고라스의 조별 토론을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있는 2주차의 형식적 요약의 기본 지침과 형식적 예시 사례 1까지, 여기 앞에 조금 부하가 걸립니다만 그것까지 해서 그 두 개가 수요일 동영상으로 올라가는, 이건 이제 짧은 거예요.
3주차를 보시면 다시 기본 지침 문제의 조별 토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형식적 요약의 기본 지침을 배우고 나서 그걸 토대로 해서 기본 지침 문제 조별을 기본 지침 문제를 가지고 조별로 토론합니다. 이거는 뭐 미리 여러분들이 준비해 올 필요 없고 그날 당일 수업에서 내가 이제 어떤 페이지 어떤 문제를 같이 토론해 봐라 그러면 이제 여러분 직접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조별 토론 얘기가 나왔으니까 학술적 글쓰기는 조별 방식으로 수업이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조별 토론을 하는 조이기도 하고 뒤에 나옵니다만 여러분들 4번의 과제 중에 2번의 과제는 조별 과제로 나갑니다. 물론 이제 점수 비중은 좀 작아요. 아무래도 개인차가 있는데 조별로 모든 걸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또 반면에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글을 쓸 때 혼자 고생하기보다는 같이 고생을 하는 것이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해서 조별 요약과 조별 논평 수업이 있습니다. 그 과제도 같이 하는 조이고 또 학술적 글쓰기는 한 학기에 2번 대면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쓴 글을 가지고 그 글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주는 그런 수업인 거죠. 그래서 이제 2번의 대면 지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번은 조별 논평문을 가지고 대면 지도를 할 거라서 그건 이제 수업 시간에 5조 정도를 만들 건데 수업 시간에 그 조별 논평문에 대한 코멘트 대면 지도를 할 것이고요. 2번째 대면 지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에세이를 쓰기 위해서 마지막 에세이가 점수 비중이 제일 크거든요. 30점. 그러니까 그 에세이를 잘 쓰기 위해서 미리 이제 글을 이렇게 저렇게 쓰겠다라는 어떤 계획서,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개요서를 짜갖고 와서 나하고 개별적으로 한 말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상담을 하는 거죠. 클리닉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수업 시간에 하기에는 시간이 모자라서 그러니까 5개 조가 되는데 그 5개 조에 1시간씩만 할애해도 5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 할 수 있는 시간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한 주 시간을 빼서 뭐 이를테면 한 분 반은 월요일 날 아니죠. 한 분 반은 뭐 13주차에 또 한 분 반은 14주차에 이게 대면 지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위해서는 우리가 공강 시간이 같은 사람들끼리 조를 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13주차, 14주차에 대면 지도를 받으려면 우리 수업 시간 갖고 모자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른 시간까지도 시간을 할애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를 짤 때는 월요일 날 공강 시간이 같은 사람들을 기본으로 해서 짭니다. 그래서 첫 주차가 우리가 이제 수강 변경 신청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난 2주차 첫 시간에 일단 먼저 조를 짜서 아니면 이거를 뭐 온라인으로 짜는 것도 더 효율적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그 시간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짜는 방식으로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과제를 대충 보시면 되겠는데 과제를 먼저 봅시다.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 이제 과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4편의 과제를 냅니다. 이 책 자체가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약, 논평, 에세이 단계 이렇게 3단계로 이 책이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텝업 라이팅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단계별 학습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단순하고 짧은 글부터 시작해서 좀 복잡하고 긴 글로 이렇게 차근차근 넘어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과제는 조별 과제인데 요약 과제. 그래서 프로타고라스가 요 정도 분량인데, 그러니까 309A1부터 뭐 저기 어디죠? 뒷부분 안 나오죠. 350까지인데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여러분 펴보시면 알겠지만
그 책에서 절반 정도를 우선 요약 과제로 하고, 여기 10점입니다. 여기 309A1부터 334C5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프로타고라스란 책을 우리 한국 사람들만 읽는 게 아니라 뭐 미국 사람들도 있고 뭐 독일 사람들도 있고 다 읽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네 말로 된 번역본을 읽겠죠. 근데 이제 플라톤의 원래 책은 그리스어로 돼 있고, 또 그 책이라는 게 한 출판사에 나온 게 아니고, 플라톤 당시에는 출판이라는 게 없었고 손으로 다 베껴 썼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이렇게 강의한 내용이 있으면 강의를 뭐 받아 적었거나, 아니면 플라톤이 책을 써서 제자들한테 보여주면 제자들이 그걸 다 돌려가면서 복사를 한 거죠. 송루로, 팩시밀리로 하는 게 아니라, 제록스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책의 규격들이 다 다른 거죠. 페이지 수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역본 페이지 수도 다르고, 뭐 원전 그리스어로 된 페이지도 누가 편집하느냐에 따라 다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내용을 얘기할 때 몇 페이지 몇째 줄에 있는 내용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 페이지가 다 다르니까 공통된 페이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게 원래 이제 그 스테파누스라는 16세기죠. 이게 스위스에서 출판했던, 원래 프랑스 사람일 거예요. 스테파누스라는 사람이 플라톤 전집을 내면서 그 전집에 실렸던 페이지 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5권인가 돼요. 그래서 그 5권의 플라톤 전 작품을 나눠 실었기 때문에 페이지가 당연히 똑같은 페이지도 있으면 다른 책인데, 그래서 각 페이지가 있고, 저기 A, 뭐 C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이 사람이 이제 책을 이렇게 쓰면서 책을 5칸으로 나눴습니다. 한 페이지를 컬럼 5컬럼으로 A, B, C, D 이렇게 5컬럼으로 나눴거든요. 그리고 그 컬럼 안에는 보통 한 13줄, 14줄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A 컬럼의 첫 일행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요 페이지 수는 여러분들 책을 펼쳐 보시면 여백이 있잖아요. 좌우 여백, 이쪽과 이쪽 여백. 그래서 좌측 페이지는 좌측 끝에, 우측 페이지는 우측 끝에, 요 옆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테파노스 넘버, 스테파노스 페이지라고 이제 하는 건데, 그것의 절반 부분을 이제 요약 과제로 하고, 2차 과제는 논평 과제인데, 이거는 이제 나머지 부분까지 다 읽고, 논평이니까 이 논평은 책 전체를 논평하는 걸 목표로 하니까 프로타고라스 전체를 읽고 논평하는 방식으로, 이건 3천자, 2천자인데 200자 온 거지 열매라는 소리입니다. 200자 온 거지 15매라는 소리고, 3천자는 분량도 잘 지켜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2천자면 1800자에서 2200자 정도 쓰라는 겁니다. 분량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뭐 채점과 뭐 이런 등등의 문제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좀 더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책 분량에 맞춰서 글을 쓰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문장을 좀 더 깔끔하게 쓰고 내용을 잘 정리하게 되고, 이런 훈련도 하게 되기 때문에 분량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3차는 에세이 1, 4차는 에세이 2입니다. 그래서 에세이 1과 2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일단 분량의 차이가 있어. 4천자, 6천자, 점수 차이도 있죠. 여기 20%, 여기는 30%. 원래 40%였는데 4차 과제를 위한 개요 점수가 좀 필요해서, 그래 여러분들이 좀 잘 올 테니까 대면지도 받으러, 그래서 여기 10% 떼고 여기 30%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1차와 2차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우리가 또 수업을 진행하면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조별 과제를 할 때 조별 과제를 여러분 선생이 학생들에게 자꾸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조별 과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동시에 여러 가지 폐해가 있죠. 무임승차하는 사람들, 열심히 안 하고 그냥 점수만 가져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인데, 그런 폐해도 불구하고 장점이 커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번거롭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또 수업 도움이 되는 방식, 그래서 요약 과제를 조별로 평가하지만 그 전에 요약의 개별 과제를 먼저 제출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점수를 평가하지는 않고요. 안 낸 사람 감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수업 끝나는 주, 그러니까 요약 단계 수업이 끝나는 주에 개별 과제를 먼저 받고 한 주 후에 그걸 토대로 해서 각 조원들이 개별적으로 자기가 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그걸 가지고 한 편의 요약문을 만들어낸 조별 요약 과제를 한 주 후에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평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논평 연습 문제 토론도 있고 학술 에세이 예비 과정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가 어디냐면 여기 보면 논평 개별 과제를 먼저 제출하고 그 다음 주에 논평 과제를 제출하고 9주차, 10주차 이렇게 돼 있죠. 8주차, 9주차. 그 다음에 10주차에 바로 1차 대면 지도를 합니다. 이건 이제 수업 시간에 조별로 낸 논평 과제를 갖고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지도는 다른 반도 같은 책으로 썼기 때문에 내가 이제 두 분반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분반이 받은 대면 지도 내용을 수업용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10주차에는 수요일날 동영상 수업은 타분반 대면 지도의 동영상을 보는 것으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11주차에 가서 연습을 더 하고 12주차에 뭘 하냐면 에세이 2를 쓰기 위한 조별 주제 선정입니다. 이것도 이제 앞으로 여러 차례 얘기하게 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조별로 어떤 주제를 프로타고라스 편을 대상으로 에세이 2를 쓰는 게 좋겠느냐라는 토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 하나씩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조별로. 그래서 그러면 총 5개의 문제가 나오겠죠. 그리고 한 분반을 내가 더 하니까 총 10개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 10개의 문제를 다 합쳐서 공지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를 쓰냐면 여러분들이 속한 조의 문제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문제를 골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조 또 다른 분반의 문제를 골라도 좋고 아니면 본인 스스로 그냥 자기가 쓰고 싶은 문제를 스스로 설정해도 좋습니다. 이걸 문제 설정형 에세이라고 부르거든요. 내가 어떤 문제를 쓸 것인지를 스스로 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연습을 12주차에 할 거고요. 역시 이 경우에도 다른 분반 에세이 토론 과정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수요일날 동영상 수업으로 할 것이고 그러면 이제 13주차와 14주차에 이것을 토대로 한 그 개요를 짜갖고 와서 그냥 이건 미리 내지 않고 바로 그냥 당시간에 대면지도 시간에 이거는 이제 수업 시간이 아니라 각 조별로 정해진 대면지도 시간입니다. 그게 조의 이름이 될 거야. 9시조, 10시조, 뭐 11시조 이런 식으로 그 대면지도 시간에 정해진 강의실로 와서 대면지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한 분반은 13주차, 한 분반은 14주차. 그리고 그 주에는 에세이 작성 기간으로 해서 수요일날 동영상은 따로 없고요. 15주차는 기말고사고 그래서 15주차가 지나고 16주차 일요일쯤 여러분들 그러니까 15주차로 기준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15주차 끝에 일요일.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 과제를 받고 학교에서는 이제 목요일까지 평가 점수를 내라고 하니까 바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과제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때까지 받아서 한 학기를 이제 마감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평가에서 출석 20%, 과제 80%, 그래서 10점, 10점, 20점, 30점, 10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점수가 올라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처음에 좀 적응이 안 되고 힘들어도 부지런히 하고 열심히 하면 점수를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쓰기라는 게 재능의 문제도 있지만 또 성실함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좀 희망 고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내가 지도했던 학생 중에 D, C, B, A를 맞아서 총점 A 플러스로 학기를 마친 학생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니까 뭐 학기 초에 좀 힘드시더라도 난 글쓰기 같은 거 해본 적이 없는데 난 글 잘 못 쓰는데 뭐 이런 생각에 빠지지 말고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거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좀 우직한 작업이기도 한 겁니다. 성실한다고 본인이 생각하신다면 잘 따라오시면 그렇게 실망스러운 점수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학술적 글씨가 왜 중요한 것이고 이걸 왜 할 필요가 있는지 뭐 이런 얘기들은 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뭐 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감은 잡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수업 시간을 통해서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분과 뜻깊고 재미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